밤사이 지구 반대편 경제 뉴스를 회사에 도착하기 전까지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의 해외 경제 뉴스 또 오해경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 쌓인 외신들 또 오해경에서 한 번에 확인하시죠. 먼저 CNBC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기사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 20% 넘게 폭락하면서 5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뒤 아직까지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8,9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때 25% 넘게 급락해서 42,000달러까지 떨어진 뒤 낙폭을 다소 만회했지만 여전히 5만 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데요. 5만 6천 달러 선에서 횡보하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시장은 미 연준의 긴축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봤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내는 게 적절한지 논의하겠다며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게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또 오미크론 확산세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하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CNBC에 따르면 머스크는 공시를 통해 테슬라 주식 93만 4천 주, 약 10억 1천만 달러어치를 매각했다고 밝혔는데요. 21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보유하고 있는 주식 10%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1,010만 주, 우리 돈 약 13조 원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는데요. 아직 내년 8월까지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이 1,000만 주 더 남아있어서 추가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올해 기업 최고 경영자들 중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네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출범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은 여러 기관들로부터 상장 지분 사모 투자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이 회사를 인수합병 목적회사 디지털월드 애퀴지션과 합병한 뒤 상장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월드 애퀴지션은 파트너십에 최대 2억 9,300만 달러를 제공해 총 수익 12억 5천만 달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로 넘어가시죠.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디디추싱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상장 폐지 업무를 시작하는 동시에 홍콩의 상장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 말 뉴욕 증시의 상장에 44억 달러, 우리 돈 5조 2천억 원을 조달하며 큰 관심을 모았지만 이후 중국 당국이 국가 보안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내세워 동시다발적 조사에 나서는 등 강하게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디디추싱의 결정 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당국의 정책은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 않고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과도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국 기업들의 상장 장소 선택을 규정 준수의 근거에 존중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상장을 금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완전한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급속히 확산 중인 새로운 변이는 자신감을 훼손할 것이라며 10월 IMF 세계 성장 전망을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10월에 내놓은 IMF 경제 성장률은 이미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난 등이 반영돼 기존 6%에서 5.9%로 소폭 하향한 바 있죠. 그런데 오미크론 때문에 기존부터 발생하고 있던 국가 간 격차가 더 고착화되고 저소득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겁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들의 채무가 급증하면서 내년엔 빚 갚는 문제로 매우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차례입니다. CNN이 간판 앵커 크리스 쿠오모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의 형이자 뉴욕 주지사였다가 최근 성추문으로 직장을 잃은 앤드류 쿠오모 때문인데요. 앤드류는 지난 8월 전현직 여성보좌관 11명을 성추행 혹은 희롱했다는 성추문으로 뉴욕 주지사에서 물러났고 또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그의 동생이자 앵커였던 크리스 쿠오모가 형의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조언했고 또 성추문 관련해 다른 언론이 보도하려 할 때마다 내용을 미리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그를 단칼에 해고하고 또 로펌을 고용해 사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CNN 기자들이 취재에 어려움을 겪고 CNN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에서 나온 강력한 조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공시를 통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헝다는 홍콩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3,075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채무 이행에 실패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 상환 요구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그룹의 유동성 상태를 비춰볼 때 채무 보증 의무를 계속 수행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헝다는 이 보증 외에도 오늘로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1월 6일 만기인 달러화 채권 이자 2건 총 8,250만 달러를 갚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갚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헝다가 디폴트를 공식 선언하게 되면 나머지 채권자들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대규모 연쇄 디폴트 사태에 부채도 부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지라 광둥성 정부도 행동에 나섰는데요. 헝다가 공시를 올린 뒤 광둥성 정부는 취자인 헝다 회장을 외탄, 그러니까 예약 면담 형식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유럽 우주국의 수장 조세프 아슈바허가 일론 머스크 견제에 나섰습니다. 아슈바허는 머스크가 우주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며 그의 야망을 조장하는 것을 멈추라고 유럽 국가들에게 촉구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미 머스크는 미국 규제기관을 통해 3만 개 이상의 위성을 승인받았는데 최근 독일에서도 스타링크 4만 개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아슈바허는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미 너무 커져서 규제기관이 잡거나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워졌다고 우려를 표했죠. 그러나 머스크의 야망을 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올해 초 스타링크를 늘리기 위해 300억 달러를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머스크. 과연 우주 패권은 누가 잡을까요? 마지막 블룸버그 통신 기사입니다. 싱가포르 규제 당국이 방탄소년단의 팬 이름을 딴 디지털 화폐 아미코인을 홍보한 뒤 논란을 빚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겟을 중단했습니다. 빗겟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코인을 앞세워 BTS 멤버들에게 평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BTS의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죠.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를 빚자 싱가포르 규제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출근 전에는 또 오혜경. 다음에 만나요.